자,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이랑 사회 2학기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도와 경도 공부했습니다. 위도는 남북에서 위치고요. 적도가 기준선, 경도는 동서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본초 좌우선이 기준이다. 그래서 위도는 기후, 경도는 시간,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세계지도와 지구본의 차이점. 세계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제와는 다르다. 지구본은 실제와는 비슷하지만은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지도 있었고요. 5대양 6대륙 공부했습니다. 지구는 육지가 30%, 바다가 70%, 바다가 더 많고 대륙은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그리고 적도, 그리고 적도 아래쪽으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이렇게 6개 대륙이었습니다. 자, 대양은 바다,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우리나라 앞바다 태평양, 여기서 서쪽으로 인도양, 그리고 미국 동쪽으로 대서양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극 주변에 북극해, 남극 주변에 남극해였고요. 땅 크기도 쭉 비교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개념, 기후였었죠. 일정한 지역에 나타난 평균적인 날씨 공부해봤고요. 그 적도 부근부터 열건, 온냉한, 여기다가 고산기후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각 용어들 듣고 어떤 의미인지 아실 때까지 복습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환경, 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고요. 지형이라거나 기후는 자연, 인문환경은 풍습이나 종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 뭐 케밥,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고산가오, 그리고 러시아의 이지바 같은 통나무집, 그다음 몽골의 게르 같은 집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환경은 의식주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발표 자료까지 만드는 거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55쪽 되시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알아봅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한 개 넣어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나에서 장례식장의 모습이라고 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이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던 장례식의 모습이랑은 조금 달랐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재미난 노래를 틀어놓고 재미난 동작을 해가면서 행진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고 죽었는데 슬퍼하는 게 아니라 왜 좋아하지? 이런 좀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생활 모습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자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에 이제 인도에서 온 아빠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이 친구가 겪은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도에서 오신 아빠 친구 댁에 초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나마스테 라고 인사를 해주셨다. 저녁 식사는 인도 음식인 커리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아저씨께서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고 숟가락과 젓가락 대신 오른쪽 맨손으로 밥을 드셔서 나는 무척 당황했다. 자, 인도에서 오신 아빠 친구 집을 아버지 부모님이랑 같이 방문을 했는데 이 건빈이가 깜짝 놀라는 상황이 생겼어요. 아저씨가 카레를 먹는데 숟가락이랑 젓가락 혹은 뭐 포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손으로 이걸 먹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건빈이가 이걸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인도에서 오신 아빠 친구에게 여쭈어 봤다고 합니다. 아저씨, 맨손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다르죠. 아프리카, 아시아에는 맨손으로 식사하는 나라가 더 있답니다. 맨손으로 먹으면 비위생적이지 않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번 사용했던 식사 도구는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도 결국 남의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자기 손은 본인이 매일 깨끗이 닦고 자기 입에만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맨손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식사 중에는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자, 뭔가 좀 설득이 되네요.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먹던 거죠. 그거를 이제 설거지 해봤자 다른 사람이 먹었던 거를 내가 쓴다? 그거보다는 나만 사용하는 손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아저씨가 얘기를 했네요.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레를 먹을 때 손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손으로 먹는데 오른손만 사용을 한다고 해요. 어, 오른손은 인도 문화에서는 성스러운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 가지고는 절대 불경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이제 그 휴지로 닦아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냥 뭐 어느 손이건 쓰고 씻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손을 씻더라도 오른손은 성스러운 손이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해서 닦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나와 관계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은 이제 밥을 먹는다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이제 다른 더러운 일이라거나 뭐 불쾌한 일을 하거나 뭔가를 만지거나 해야 되는 일에서는 이 왼손을 사용한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손이 오염될 일이 적었을 거고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도 음식점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우리는 카레라고 하면은 밥을 주로 먹게 되는데 인도 사람들은 카레랑 난이라고 하는 이 빵 조각을 보통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띠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워낸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찢어가지고 카레에 찍어 먹기 위해서는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 포크 같은 도구보다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 편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처음 봤었을 때는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조금 더럽다 혹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이 인도 아빠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생기죠.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갔던 것보다는 나만이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풍습들이 여러분들 교과서 56쪽에 보시게 되면은 더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영국의 자동차 운전석인데요. 이 운전석은 그 우리나라나 미국 뭐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에는 운전석이 자동차 왼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기어봉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영국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이 반대인 거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보통 왕이 있었던 섬나라 혹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주로 있게 되는데 뭐 일본, 영국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뭐 호주라거나 인도 뭐 이런 지역들의 오른쪽 운전석에 좌석들이 있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영국의 자동차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다. 옛날 영국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마부가 쓰는 채찍에 다치지 않도록 마부가 오른쪽에 앉았다고 한다. 이런 풍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온 것이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부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마차가 이제 영국에서는 많이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부가 왼쪽에 앉아 있게 되면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옆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부는 반드시 오른쪽에 앉아서 채찍을 말한테만 때리고 그 허공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왼쪽에 안전하게 사람을 앉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는 오른쪽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되었고 이 풍습이 아직까지 이어져서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마부가 앉았던 이 마차의 바퀴 틀을 따다가 지금의 기찻길의 폭을 완성을 하기도 했고요. 이 마차의 크기 그대로 자동차를 만드는 기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옛날의 풍습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각자의 올바른 이유를 가진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을 서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 지방 그리고 이제 유럽의 남쪽인 지중해 바다. 그러니까 유럽을 보시게 되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그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주변에서는 이제 시에스타라고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시에스타는 스페인 말로 낮잠이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가보게 되면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은 작은 소도시를 방문을 하게 되면 여름철 12시부터 한 2시 정도에는 식당들이 문을 안 열어요. 여행하고 다니니까 점심을 먹고 싶은데 다들 시에스타입니다 하고 그냥 문을 다 닫아요. 밥 먹으려고 하면은 쫄쫄 굶다가 저녁 시간이 돼야지 이제 슬슬 문을 열고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게으르고 좀 부지런하지 못하다.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 돈은 어떻게 벌려고 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단원, 이번 시간에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에스타는 에스파냐, 그리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낮잠을 자는 풍습이다. 에스파냐는 남부 유럽에 있어 낮이 길며 한낮에는 매우 더워 사람들이 활동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 한두 시간 동안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상점이나 음식점 등은 문을 닫기도 한다. 자, 이 스페인 지방, 에스파냐라고 하는 곳은 이제 스페인 지방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사회과 부도나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은 온대 기후와 건조 기후 그리고 이쪽 이제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온대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덥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이제 바르셀로나를 선생님이 겨울철에 방문을 했었는데 겨울철에도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그 계절 자체가 되게 따뜻한 편이에요. 반대로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은 여름이 더 길고 훨씬 더 더워지게 됩니다. 낮 기온이 이제 30 몇 도에서 40도로 가는 거는 일상이다 보니까 해가 가장 높이 있는 때에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일사병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이제 그것 때문에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는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이 너무 더워서 활동을 못하니 그냥 자고 더 쾌적한 오후에 활동을 시작하자라고 이제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 특히 이제 스페인, 그리스 지역에 놀러를 갔었을 때 낮 시간대 이 사람들이 문을 안 연다고 해서 아이 나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배웠으니까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가나의 장례식 풍경입니다. 아까처럼 흥겨운 거는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고 다른 장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가나의 어느 부족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등 축제 같은 분위기로 장례를 치른다. 그들은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나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동물, 자동차 등 죽은 사람이 좋아했던 것 또는 그들의 직업을 나타내는 독특한 관을 만들어 죽은 사람의 삶을 기리기도 한다. 자, 가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걸 슬픔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더 좋은 세상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주자, 축하해주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 사람이 생전에 좋아했던 것들로 관을 짜서 이제 축하하는 자리, 즐거운 축제 같은 모습으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서로 다른 문화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무시받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독한 마늘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외국에서 마늘을 요리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마늘 한 개
요만큼을 넣어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이제 마늘 요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기 구울 때 마늘을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먹게 되죠, 그렇죠? 아마 자극적인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하고 추운 이 극한의 기후를 이겨내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가 음식으로 나타난 것들이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쪽발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신을 신고 다닌다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 신발이라고 하면 편해야지 왜 나무로 만든 신을 신어? 라고 무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이 나무로 된 나막신을 신는 이유는,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비가 훨씬 더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질퍽한 땅을 우리나라처럼 집신이라거나 다른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은 축축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을 빨리 말릴 수 있는 나무 형태로 발을 드러나도록 신발을 신어서 돌아다녔던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슬리퍼라거나 쪼리 같은 것들을 신는 거랑 비슷하게 말이에요. 자, 각 문화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만의 독특한 문화를 펼쳐나갑니다. 인도는 손으로 밥을 먹고, 그 영국의 운전석은 반대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해야 될 낮에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야 할 장례식을 축제처럼 보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은 각자의 이유가 있고 각자의 그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인도, 영국의 운전석, 그 스페인의 시에스타, 그리고 가나의 장례식, 그리고 영국의 일본의 그 쪼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자, 다양한 생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여기다가 두 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잠시 멈춤하시고 쓰고 돌아와 주시면 돼요. 자, 다 하셨겠죠? 자, 그럼 여기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영향을 받아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각자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활 모습을 존중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슬람 문화,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서남 쪽, 그러니까 중동아시아라고 흔히 부르는 지역 근처로 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그 신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죄악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잡이라고 하는 전통 그 모자 혹은 두건을 쓰고 다니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리우올림픽 여자 태권도에서 동메달을 딴 이란 대표 키미의 알리자데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여성의 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있는 곳이라 알리자데의 첫 올림픽 메달이 남자 선수의 금메달보다 관심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알리자데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뒤에 이란 국기를 들고 경기장을 도는 모습에 이란 국민은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7살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알리자데는 청소년 대회에선 이미 적수가 없었고 처음 출전한 이번 올림픽에서 이란 여성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것도 18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이룬 성과에 이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실제로 그 여성의 사회활동을 조금 자제시키는 분위기가 심하다고 해요.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히잡을 쓰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장에 여자는 출입을 못 한다거나 하는 남녀 차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각 나라에서 극복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호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유영상 뒤에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다른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영상을 붙여줄 테니까요. 그것까지 보시고 마무리 문제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